2015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이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두 가지는 점심 식후 혈당의 차이를 1.5배 만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학사입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다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너무 도움이 된다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말씀드린 혈당을 낮춰주고 췌장을 살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운동이나 채식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아침 식사인데요. 아침 식사가 어떻게 혈당을 낮춰주고 췌장을 살린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아침 식사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아침 식사와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은 소화기관에서 잘게 분해되고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높이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싶어 하는데요. 소화기관에서 음식물이 분해돼서 혈액 속으로 당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고 싶어 해요. 소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 음식물이 흡수되기도 전에 인크레틴 호르몬인 GLP-1을 분비하게 되고, 이게 간에서 당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미리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인크레틴 효과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이 인크레틴 효과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고 GLP-1의 분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GLP-1을 분해하는 효소, 즉 DPP라는 효소들을 억제하는 약들이 이미 당뇨 전문약으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당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이 GLP-1이 확연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 확인이 가능하시죠? 단순히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점심이나 저녁까지 이 GLP-1이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혈당에도 좋은 영향이 생기겠죠.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 점심과 저녁 식후에 혈당 상승폭이 매우 증가한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기하죠? 단순히 아침 식사를 하냐 안 하냐 여부가 이렇게 혈당의 차이를 준다는 게요. 저도 어렴풋이 아침을 먹는다는 게 좋은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 자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었습니다. 자, 아침밥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꼭 아침 식사 중요하다고 하면 아침에 뭐 빵이나 떡 이런 거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아침 식사도 이렇게 단순당 형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형태보다는 GLP-1이 좀 더 잘 분비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예요. 해당 논문을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GLP-1 분비를 더 원활하게 해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제가 5가지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필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요약 정리해서 쉽게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듣기만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해당 연구를 보면 계란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유와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GLP-1 분비를 촉진하고 아침에 2개에서 3개의 계란을 먹게 되면 24시간 정도 포만감이 유지되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글 같은 빵과 계란 섭취를 비교한 연구에서 계란 섭취는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고 배고픔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2016년 연구에서 아몬드, 파스타치오, 땅콩 등이 함유된 견과류가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 함량을 통해서 GLP-1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견과류의 섬유질은 소화를 천천히 일어나게 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산화가 일어나거나 곰팡이가 피면 간이나 신장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통에 있는 거, 커다란 거 이런 거 구매하시기보다는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견과류를 구매하셔서 매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세 번째는 아보카도인데요. 2019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1개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GLP-1 분비량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식사 후 배고픔 또한 더 감소하고 식후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보카도 역시 단일 불포화 지방의 함유가 높고 단백질,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서 GLP-1 분비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하고 관련된 연구는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설치류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 연구에서 올리브유가 풍부한 식사를
장기간 섭취했을 때 GLP-1 분비가 증가하고 복용 36일 차부터 인슐린 내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당뇨지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 50일 섭취를 했을 때 체중 증가가 감소하고 GLP-1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지중해 식단을 한 달 정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GLP-1 혈중 농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신 올리브 오일은 아무거나 사시지 마시고 산도가 낮고 영양분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는 브로콜리하고 당근인데요. 브로콜리와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 GLP-1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2년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시된 해당 연구를 보면 탄수화물 식사 전에 채소류를 먼저 복용했을 때 특히 식후 60분 후에 GLP-1의 분비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